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1차 경영학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고 최근에 있던 경향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22년부터요, 25문제로 문제 출제가 이제 숫자가 줄었어요. 그 전까지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하나당 이제 100점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승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봐요. 첫 번째는 출제 범위가 이전보다 좀 더 넓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이전에는 이제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여전히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요, 약간 좀 서술형, 좀 길게 말 문제로 조금 약간 좀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 비중이 조금 더 늘었어요. 자, 난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 그쵸. 요런 문제들이요. 그쵸.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뽑은 좀 대표적인 지역적인 문제라면 70번 같은 거죠. 네트워크 전송 중에 지켜야 할 규칙화 데이터 포맷. 이거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프로토콜, 패킷 교환, 라우터, 사실 이쪽에 그죠? 이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22년도에도 나오고 23년도에 나오고 매년 한 문제씩인데, 넓게 보면 이거를 이제 경영학에 이제 MIS라고 있어요. 정보통신. 사실 이제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경영을 하는 거지, 이런 인터넷 용어, 그렇죠?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용어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경영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 나오고요. 예를 들어 75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출 문제예요. 고객이 일단은 요 B2B, B2C 뭐 이런 내용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B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쉽게 보면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그렇죠?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예를 들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재 제품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포스코에서 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철을 구매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B2B 거래고, 현대자동차에서, 그죠? 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객한테 판다. 그럼 B2C 거래고, 한화에서, 그쵸?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죠? 방어체계 관련돼서 무기를 만들어서 정부에 납품한다. B2G, G라는 건 이제 가버먼트죠. 그런 용어들인데, 그런 용어를 이제 아시면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용어들은 잘 모르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70번보다 75번은 조금 좀 더 덜 지역적이에요. 뭐냐면 이제 70번 문제는 범위도 좁을 뿐더러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즉 우리가 상식 수준으로 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고, 75번은 비즈니스 쪽에 이제 관계하다 보면은 우리가 약간 상식이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고객이 호텔 객실을 미리 제시하면 공급사가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회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주체가 되어서 원하는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기업에게 제공한 거. 고객이니까 진짜 C,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기업한테 간다. C2B겠죠? 이렇게 4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B2E 같은 거, 굉장히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E라는 거는 인플로이, 우리 종업원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한테 하는 복지들. 그렇죠? 예전에는 복지라는 게 그냥 일관적이고 일괄돼 있고 어떤 다양하지 못했는데, 이 복지를 기업이 직원한테 제공한다는 거를 직원한테 굉장히 큰, 고객한테 물건 팔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제공해 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두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죠? 이 용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그나마 우리가 75번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용어지만, 여기 7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경영학 100점 중에 그죠? 하나 틀리거나, 이제 96점이죠? 아니면 100점 맞거나, 이런 고득점을 노려야겠어. 이런 분들은 이걸 싹 다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그쵸? 그런 분들은 이제 대신, 그 공부 양도 엄청나게 이제 많아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난 합격 정도, 우리가 이제 60점, 꽈락 넘고 이러면 합격인데 60점이라면 진짜 10개 틀리면 돼요. 나는 그냥 한 70점 정도 수준에서 합격할래 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요, 예외라고 생각하고 스킵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제는요, 첫 번째, 기출문제 범위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대다수의 문제라는 의미는요, 합격 가능한 그런 문제권이에요. 즉, 보시면 25문제 중에요,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18에서 20문제 정도는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풀려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되겠죠. 그 이론적인 바탕은 저희 와우패스 저희 교재로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출제형이다. 이건 2023년이라고 했는데요. 22년도, 24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뭐 나오는 패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원래 경영학이 이것보다 더 세분되어 있는데요. 메인이 요 세 개가 요 메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경영지도사 우리 교재에도 경영 일반이랑 조직, 뭐 경영 전략을 좀 구분해서 했지만요. 다른 교수님들 책 보시면요, 혹은 경영학을 시험 보는 다른 이제 시험을 보면요, 경영 일반과 경영 전략이 합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영 전략은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 그래서 경영 전략의 많은 부분들이 경영 일반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이제 교재들, 어떤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영 일반 중에 상당 부분이 조직 행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 경영학의 요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까? 그죠? 명확한 지시를 주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제 동기부여, 사람 관리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억압한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퍼준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일을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 회사처럼, 즉 주인의식을 갖도록 일을 시킬까? 그런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영학의 근본은요, 요 조직행동이 사실 경영의 근본이에요. 두 번째 근본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일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의 근본이 사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요 조직행동하고 원래 마케팅이 경영학의 그 양대 산맥인데, 이제 우리 그 경영지도사 경영에선 마케팅이 이렇게 마이너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굳이 구분한다면 우리 교재에도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섹터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경영 일반, 경영 전략, 조직 행동, 생산 관리, 마케팅, 재무. 그러다 보니까요, 이 조직 행동이랑 경영 일반은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겹쳐요. 또 이 경영 전략이랑 마케팅도요, 경영 전략이라는 게 기업이 장사 잘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런 얘기니까 마케팅이랑도 좀 겹쳐요. 즉 경영 전략의 어떤 툴들이 어떤 교재에서는 마케팅의 툴로 소개되고, 어떤 교재에는 마케팅의 툴이 경영 전략이라는 거에 환경에 맞게끔 소개돼요. 그래서 두 개가 내용이 조금 더 오버래핑 되는 게 좀 있어요. 어쨌거나 경영 일반은요,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발전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그렇죠? 어떻게 일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까? 이런 거에 대한 발전 과정이고요. 얘는 항상 시험에 나와요. 한 25문제 중에서도 한 3, 4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 다음에 기초 용어. 이 기초 용어라는 건 단답형인 거죠. 뭐 사람 이름들, 이론 이름, 그죠? 어떤 특정 이론에 있는 특정 용어들, 이런 게 때 나오고요. 경영 전략은요, 뭐 사업부 전략이면 기업 전체적인 전략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사업부라는 건 이제 기업에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사업부가 남들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나는 좀 더 이윤을 많이 벌을까? 아니면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지만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을까? 아니면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시장, 니치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파고 들어가지고 돈을 벌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해요. 또 용어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직행동, 그렇죠? 얘네들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예요. 리더십이랑 동기부여는요,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동기부여, 리더십이 어떤 경영의 발전 과정이랑 같이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최소 문제만 하더라도, 그죠?
16문제, 많으면 18문제. 요 세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고요. 뭐 생산, 마케팅, 재무인데 재무는 진짜로 비중이 너무 작아요. 보통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고, 요 재무 관련된 거는 혹시 그 2차 경영지사 시험을 재무 관리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너무너무 쉬운 건데, 경영 관리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요 재무 쪽에서도 딱딱 몇 가지 공식이랑 개념만 알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커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 나는 재무 쪽에 자신이 없다. 저는 저 같으면 재무를 그냥 버리셔도 돼요.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재무를 마치고 안 마치고는 당락에 영향을 저는 전혀 안 준다고 봐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요, 요 1, 2, 3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생산관리 문제인데, 이 생산관리 문제는 좀 편차가 커요.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뭐 3개, 어떤 애는 뭐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전히 마이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케팅이 이렇게 마이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좀 가슴 아프긴 해요. 경영의 근본은 조직과 마케팅인데, 어쨌거나 근데 이 마케팅의 상당 부분 내용이요, 전략적으로 이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3개, 1, 2, 3번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빈출 용어, 항상 기출문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죠. 기초 용어 이런 거 숙지하시고요. 복합적인 문제는 출제. 이 복합적인 문제라는 뜻이요, 이제 마케팅의 개념과 생산관리 개념을 같이 넣거나, 마케팅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ST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 타겟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 안에서도 이제 챕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서로 다른 챕터를 복합적으로 넣는 거, 이런 문제는 잘 안 돼요. 왜냐면 그 챕터 안에서만 조금 넣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왜냐면 이제 복합적인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충분히 5개 보기를요 다 모를 수 있고,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 수는 없어요. 5개 중에 4개는 아는데 하나 보기 모르겠다? 근데 경영이라는 걸 다른 용어로 하면 우리가 상식의 학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용어를 읽으면 용어가 갖고 있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뜻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잘 모르면 이런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도출된 배경을 우리가 어떤 이론들 혹은 개념이 도출된 배경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 얘는 이런 측면에서 도출됐구나. 왜냐면 경영학의 용어라는 거 있잖아요. 용어라는 게 참 힘든 게, 모든 교수님이 A라는 용어는 A라고 우리 지정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교수님 책마다, 우리나라 아마 경영학 책이 수백 권이 될 거예요. 책마다 어떤 하나의 용어를요, 교수님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교수님의 어떤 공부에 대한 커리어에 따라 가지고 용어를 조금씩 달리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용어가 다른 교수님에선 이런 용어였는데 여기서는 이런 용어구나,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용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핵심 용어 중심으로 일단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경영 일반이랑 조직은요, 막 물 흐르듯이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마치 그 수학 이론처럼요. 뭐가 나오고, 이게 좀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풀이. 당연히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 휘발성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 들으시면서 기출문제 풀으세요. 내가 혹시 기출문제를 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뭐 파이널 리뷰나 그죠,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올릴 때 풀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지? 반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기출문제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와요.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냐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과거 기출문제 수준을 보고 난이도하고 어떤 범위들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국가 공인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가 그 가이드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요, 기출문제가 매번 경학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저는 굉장히 반복하실 거를 권해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한도 이것만이면 강의 1강이 끝났다. 그러면 1강에 해당하는 문제를요, 그냥 이렇게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 다 듣고 문제 풀어야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론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문제 푸셔야지, 아하, 요렇게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이제 반복 학습이고, 연습 문제, 요게 이제 이론을 들으시고 연습 문제 꼭 바로 보시고, 부족한 개념은 추가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이제 연습 문제에다가요, 어떤 것도 넣어놨냐면, 기본 이론에서는 배우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연습 문제에 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쵸? 조금 어렵게 되면은, 그쵸? 혹은, 그쵸?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출제위원이 오시면 그런 문제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요런 부분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 경영지도사의 경영학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1차 시험 볼 때 경영지도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거 하고, 또 많은 분들이 1, 2차 동차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는 좀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교재보다는요, 오히려 요약식으로 된 교재의 개념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문제 푸시면 저는 이제 누구나 다 한 70점 이상은 맞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OT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